아무도 모르겠지? 지혁은 술을 들이키며 저수지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술 기운에 더 뜨거웠다. 하루 종일 땀에 절은 채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기억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터져 있었고 어깨는 뻐근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게 사는 건가? 지혁은 자신에게 물었다. 결혼식 당일 보아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었다. 미안해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메모 한 줄로 끝난 결혼식,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순간,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주고받은 날 선 말들, 그리고 집을 나온 이후 이어진 막노동 일상, 모든 게 파도처럼 밀려와 지역을 삼켰다. 저수지 근처에 도착한 지역은 철제 난간에 기대어 술병을 기울였다. 발밑으로 퍼지는 물 비린내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물결은 잔잔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오늘은 그냥 아무도 날 못 찾았으면 좋겠다. 지혁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원을 끄고 풀숲으로 던졌다. 그날만큼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싶었다. 돌멩이를 주워 물에 던졌다. 파문이 일렁였다가 금세 사라졌다. 지혁은 그 파문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 인생도 저런 거겠지. 잠깐 흔들렸다가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물 위를 바라보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크! 차가운 물이 몸을 삼켰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폐가 조여왔다. 갈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계속 미끄러졌다. 몇 번이고 몸부림치던 그는 간신히 갈대 더미를 움켜쥐고 기어올랐다. 땅 위로 몸을 던지자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살았다.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그 차이는 컸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쳤다. 그때 저수지 건너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확실하게 끝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이 이번 건은 절대 세워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네. 이놈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도 끝장이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텐 가족이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곧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끊겼다. 지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은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들키면 그대로 끝장이었다. 지혁은 최대한 몸을 낮추며 움직였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야, 거기 누구 있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갈대밭을 헤치며 달렸지만 이미 늦었다. 거친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지혁의 목덜미를 낚아채 땅에 내동댕이 쳤다. 봤냐?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공포로 목이 마르고 입술이 떨렸다. 말할 생각은 없겠지? 지혁은 몸부림쳤지만 곧 입이 틀어막히고 눈이 가려졌다. 차 트렁크에 던져지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는 오래 달렸다. 습기와 곰팡내 나는 공기가 느껴지는 낡은 창고로 끌려왔다. 손목과 발목이 묶였고 얼굴에 천이 덮였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으로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자식 뭐야? 우연히 본 거겠지?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해야 해. 이번 건 새어나가면 우리도 죽어. 끝내자. 지혁은 공포로 온몸이 굳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은 놓지 않았다. 손목이 쓸리고 피가 나도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다. 죽을 순 없어. 아직 끝낼 수 없어. 몇 시간이 흘렀다. 결국 지혁은 묶인 끈을 풀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창고를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근처 민박집으로 몸을 숨겼다. 거울을 보자 얼굴엔 피멍이 퍼져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거야. 지역의 실종 소식은 이미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오리시 양수 저수지, 30대 남성 변사체 발견. 뉴스 속보를 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수빈은 울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었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다. 지화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다정은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고 이상철은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한편 은호도 뉴스를 보고 손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은호는 지역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재야, 지역 오빠가.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다. 나 지금 갈게. 잠시 뒤 성재가 은호의 카페에 도착했다. 은호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앉아 있었고 성재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호야, 걱정하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박집에서 지역은 자신이 들었던 대화와 기억을 되짚고 있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순간 공사장에서 받았던 급여 정산표가 떠올랐다. 하단에 찍힌 도장, 청남개발 외주 2차, 보아의 집안과 연결된 기업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지역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체 특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었다. 수빈은 눈물을 터뜨렸고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 아직 확실히 살아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신이 지역이 아니라는 소식은 희망이었다. 그날 밤 은호의 카페 문이 열렸다. 지역이 들어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갔다. 지역 오빠, 살아있었구나. 성재도 놀란 눈으로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은 힘겹게 말했다. 나 죽지 않았어. 근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역은 주머니에서 정산표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 위엔 청남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부하가 결혼식 날 떠난 것도 이 일과 관련 있을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손에 쥔 정산표와 청남이라는 이름이 찍힌 도장이 증거였다. 성재와 은호는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보아가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떠나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아는 뭔가를 알고 있었을 거야. 나와 결혼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보아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지역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녀였기에 지금 그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 은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 일 계속 혼자 짊어질 거야? 지역은 잠시 말없이 은호를 바라봤다. 나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야. 가족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순 없어.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해. 성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결혼식 날 벌어진 모든 일, 청남의 움직임. 우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역은 단호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갔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봉투를 집어왔다. 봉투엔 글씨가 꾹꾹 눌러 쓰여 있었다. 질문을 바꿔라. 누가 죽였는지를 묻지 말고 누가 살렸는지를 먼저 찾아라. 세 사람은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엔 낡은 휴대폰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결혼식 날 복도에서 보아의 손목을 붙잡은 남자가 있었다. 흐릿한 얼굴 대신 출입증의 로고가 눈에 띄었다. 청남. 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보아는 누군가한테 붙잡혀서 떠난 거야. 지역은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다면 보아는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녀도 피해자였던 거지. 그 말을 하면서도 지역의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다. 보아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호는 지역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지역 오빠, 그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마. 나도 같이 할게. 지역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이 길어서일까?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며칠 뒤 지역은 가족들에게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빈은 그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고 다정은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상철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 남겼다. 들어와라. 그 짧은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이씨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허름한 식탁 위엔 다정이 시장에서 사온 반찬과 수빈이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지환이 모은 용돈으로 산 과일이 올려져 있었다. 오빠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꿈만 같아. 수빈이 웃으면서도 눈물을 훔쳤다. 지역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 줄 몰랐어. 됐어, 지역아. 이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족과의 식사는 지역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은호는 지역을 카페로 불렀다. 카페 한쪽엔 은호가 새로 개발한 음료와 디저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요즘 오빠 힘들잖아. 조금이라도 힘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역은 놀란 듯 은호를 바라봤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난 오빠가 이렇게 웃는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지역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자신을 걱정하고 지켜본 은호의 마음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동안 상처에 묶여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은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오빠, 이번 일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여행 갈래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역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은 사건의 퍼즐을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청남개발의 움직임, 결혼식 날의 이상한 동선,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의문의 메시지들. 사건의 그림자가 점점 진해질수록 지역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은호가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역은 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호야, 너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은호는 놀란 눈으로 지역을 바라봤다. 오빠,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오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역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절망만 있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은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마음에 품었다. 그것은 은호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 마지막으로 은호의 카페 앞에서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카페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은호가 지역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빠, 이제 좀 괜찮아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지역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에. 은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이 일 끝나면 새로운 시작해봐요. 오빠 웃는 얼굴 앞으로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지역은 대답 대신 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아픔을 지나 드디어 찾아낸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만으로도 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그동안 내가 널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짝사랑으로만 간직해온 마음이 이제는 서로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도 오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은호를 꼭 안았다. 은호는 그 품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은호와 지혁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성재였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왔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다. 성재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오랫동안 가슴속에서만 키워온 은호에 대한 마음. 그 감정을 드러낼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성재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지혁과 은호,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속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또 다른 갈등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